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반도체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을 살펴본 것도 사실은 각각의 공정이 이상 없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함께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다루게 될 얘기는 뭐 측정을 하는, 계측을 하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라인을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품질 관리인데요. 사실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정이라든가 설비가 존재를 하는 그런 산업의 특성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일반적인 품질 관리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각종 이제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제 기초로 하게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도 이상이 없는 정상의 프로세스대로 운영을 하자고 하면 어떤 절차라든가 컨트롤이 필요한지 크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측정이 다 통계 기반으로 돼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웨이퍼만 하더라도 보통 한 개의 낫에는 이제 25매의 웨이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의 웨이퍼에 보통 이제 수백 개의 다이, 칩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그 칩에 대해서 각각 뭐 두께라든지 아니면 회로 선폭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하나하나 재면서 가다가 보면 공정의 이제 이 타이밍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칩 하나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뭐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이상의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측정을 샘플로만 했을 때, 자, 이를테면 25매 여기 중에서 뭐 맨 앞에 한 장, 맨 뒤에 한 장, 이렇게 뽑은 그 측정치의 결과, 그리고 요 한 장에서도 칩을 전부 다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TCBLR, 탑, 센터,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뭐 5포인트를 잰다든지 이렇게 골라서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공정은 실제로 피지컬,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웨이퍼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공정의 시간이 일이다,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두께가 나왔는지 회로 선폭이 나왔는지 측정을 하는 시간은 딱 10배가 걸립니다. 10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달이라는 이제 시간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진짜 칩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잰다 그러면은 10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칩 하나 만들어낼 때까지. 그래서 각종 측정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 기반이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뭐 기술 통계나 추정 통계, 추정도 모수, 비모수 이렇게 통계의 관점에서 이런 품질 관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과값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추정치에 기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 두께가 얼마다 그러면은 이 두께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확률. 모든 두께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25매 중에서 한 장을 재보니 두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4장의 두께도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정치를 갖고도 이제 만약에 공정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과연 그 불량의 이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까? 이건 변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할까? 근데 무턱대고 변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 이거를 이제 그룹핑을 나눠봐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사례처럼 뭐 5M1E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불량이라든가 뭐 공정에 이제 변동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사람에게서 기인을 한 건가? 아니면 설비에서 기인한 건가? 아니면 들어간 케미컬이나 재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공정의 레시피라든가 이런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두께를 측정을 했는데 이 계측하는 장치 이거 자체가 문제인가? 두께는 진짜 정상인데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라인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를테면 뭐 황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거에서 만약에 뭐 설비에서 뭐 결함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설비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설비도 그런지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원인 파악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돼요. 뭔가.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게 이를테면 PDC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비를 이렇게 개선을 하기로 하는데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해서 뭔가를 바꿔봤으면 잘 바꾼 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뭔가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PDCA는 보통 이제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을 돌면서 우리가 뭐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걸 안정성 있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품질을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수입 품질.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수입 수출이라고 하면 수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물자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수입은 뭐 재료라든가 부품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완성된 제품이 좋은 품질을 거두려면 일단 재료나 부품도 좋은 품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검사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업체 그래서 한때는 이 반도체가 이제 보통 그 일본에서 이걸 수출을 뭐 제재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품목을 이제 마련을 한다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만큼 들여오는 재료나 부품의 이슈도 크다. 그리고 그게 또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냐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에 관해서도 이제 품질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도 잠깐 뭐 5M1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통계 추정에 의한 그런 말씀들 드리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제 공정별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의 두께는 얼마여야 된다. 뭐 회로의 선폭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뭐 재료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 한다든지 케미칼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격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대로 이제 진행이 돼 있는지 그리고 품질의 특성을 바꾸는 그런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그런 걸 보통 이제 CT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즈마가 원인인가? 아니면 플라즈마 그 상황에 들어가는 가스의 품질이 문제인가? 그래서 각 공정마다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이제 공정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추락 검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대해서 이제 품질도 보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들어온 인풋이 잘 들어왔는지
거기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공정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아웃풋에 대해서 측정치를 늘 보면서 이 공정이 과연 공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 이제 보통 공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측정을 해봤더니 두께가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요 선에서 계속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규격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고 이렇게 큰 건지 이런 경우를 갖다가 보통 산포가 크다 공정 산포가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공정 산포가 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공정의 아웃풋에 대해서 늘 이제 관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풋은 보통 X라고 얘기를 하고 X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제 Y인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제어가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고 제어가 불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럼 요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어 가능한 측면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공정을 더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공정의 능력에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치에 대해서 지금 이 공정이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정에서 만약에 이제 불량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불량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EDS에서 각각의 칩들의 동작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려볼 때 어떤 기능에서는 동작을 했는데 어떤 기능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파이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처럼 이제 그 웨이퍼라든가 칩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외형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결과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파괴 검사 그래서 보통 웨이퍼를 이렇게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갖고 요 단면 같은 거를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뭐 특정 막지를 걷어내는 뭐 디캡슐 레이저라든가 크로스 섹션이라든가 뭐 레이어를 이제 벗겨보는 뭐 디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셈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단면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계적으로 공정이라든가 설계 이런 쪽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이 불량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